사막의 검 K2ME. 중동을 달리는 한국의 강철. 나레이터용 원고. 2024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국경지대. 섭씨 55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가운데 한 남자가 낡은 전차의 해치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하산 알자이드 중령. 사우디 왕립 기갑사단 최정예 지휘관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40년 전 미국에서 건너온 M60 전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있었다. 엔진은 과열로 끓어오르고 포탑은 모래에 막혀 제대로 회전조차 하지 못했다. 이건 더 이상 전차가 아니라 고철이야. 그의 속삭임이 사막바람에 흩어지던 그 순간 하늘에서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멘 반군의 공격이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하산의 부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리야드 국방부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 장의 제안서가 장관의 책상 위에 놓였다. 대한민국 K2ME 전차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 알자이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기갑사단에서 20년간 복무해온 전차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이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동의 사막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외국인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이야기들로 좋은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말을 조금 배웠는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가 맞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불타는 모래 위의 전쟁.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대가 예멘 국경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M60 전차는 1980년대 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이미 수명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엔진룸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냉각장치는 고장나서 실내 온도가 70도를 넘었습니다. 포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조준경에 눈을 붙이고 있었고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알파7 엔진 과열로 기동 불가, 지원 요청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군의 소형 공격 드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낡은 전차에는 현대식 방어 시스템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폭발음과 함께 옆 전차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 3명이 화염 속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더 이상 과거의 기술로는 버틸 수 없다. 기지로 돌아온 다음 날 국방부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부. 리야드 국방부. 조용한 회의실의 충격. 리야드 국방부 지하 회의실. 장관님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20명의 고위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는 부품 수출 제재로 인해 납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에미레이2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한 대의 전차가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날렵한 포탑, 그리고 사막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전차? 대부분의 장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K2 전차는 시속 70km로 달리면서도 포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고 급회전을 하면서도 조준점은 정확히 표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전차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같습니다. 제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2ME는 중동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입니다.
섭씨 60도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수소 냉각 시스템, 모래 필터링 장치,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폴란드 수출 180대 계약 완료. 터키 납품 협상 진행 중. 북유럽 3개국 테스트 진행 중. 한국은 이미 유럽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중동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겁니다. 현지 시찰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하산 중령, 단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 먼 나라로 가서 저 강철의 비밀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3부. 울산, 철의 도시로 향하다. 2024년 9월, 저는 10명의 대표단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이 나라는 정말 다릅니다.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세워진 현대식 공장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스케일이 느껴졌습니다. 축구장 20개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조립 도크, 천장까지 닿을 듯한 크레인, 그리고 그 안에서 조립되고 있는 수십 대의 K2 전차들. 중령님 환영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헬멧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20년 넘게 전차 개발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를 위해 다시 태어난 K2M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일반 K2와는 조금 다른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체 하부에는 추가 냉각 모듈이 장착되어 있었고, 엔진룸 흡기구에는 3단계의 모래 필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막 환경을 위해 700개 부품을 재설계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엔진은 독일 MTU 1500마력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변속기는 완전 국산화했고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전차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진동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강철이 아니라 혼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는 나라라는 것을. 4부. K2ME의 심장 한국의 엔지니어링 DNA. 다음 날, 우리는 기술 브리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K2ME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K2는 한국형 전투 시스템의 집약체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파워팩입니다. 독일 MTU 엔진에 한국형 변속기를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출력 대비 중량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능동형 방어 시스템입니다.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셋째, 현수장치입니다. 한국의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K2ME만의 특별한 기술입니다. 화면에 열화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전차는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보였지만 K2ME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소 냉각 시스템입니다. 엔진열을 극도로 억제해서 열화상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막의 60도 환경에서도 엔진 과열은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지킬 미래의 방패입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 장성이 속삭였습니다. 하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카카, 우리는 이 전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5부. 사막에서의 첫 시험 한국의 강철이 뜨겁다. 한 달 후,
사우디 북부 훈련장. 드디어 K2ME 시제품 2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진 30명이 함께 왔습니다. 시험 당일, 기온은 섭씨 58도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우리의 구형 전차였다면 엔진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K2ME는 달랐습니다. 엔진 시동. 한국 기술자가 명령하자 굉음과 함께 2대의 전차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속 70km.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면서도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현수장치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표적 조준, 거리 4000m. 포수가 보고했습니다. 발사.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4초 후 먼지 속에서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명중. 편차 제로입니다.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기록하라. 한국의 강철이 사막을 지배했다.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급가속, 급정지, 고속회전, 모래언덕 돌파, 연속 사격. 모든 항목에서 K2ME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참관하던 미국 군사고문단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산,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모래먼지를 뒤집어쓰며 달리는 K2ME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6부. 리야드의 결단 사막의 계약 체결. 2024년 11월 리야드 왕궁대회의 실.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입장하셨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 현대로템 대표와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대한민국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장관님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K2ME 전차 1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추가 200대를 도입할 옵션을 보유합니다. 계약 금액은 3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양국 대표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명식장 벽면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K2ME 포지드 인 코리어, 본 포더 데저트. 한국에서 단조되고 사막을 위해 태어나다.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강철 위에 새겨졌습니다. 7부. 한국 증시의 열기 로템의 날. 그날 밤 한국 서울. 주식시장이 열리자 현대로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현대로템 22만 8,500원 상한가. 사상 최고가 경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35억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현대로템이 방산. 업종 최선호주로 선정되며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게 바로 K방산이다. 우리 기술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 하지만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도크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사우디에 넘길 100대, 단 한 대도 불량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꽃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8부. 사막 위를 달리는 태극기. 202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사막. 황혼의 붉은 햇살 아래 K2ME 전차 부대가 사막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두 전차의 지휘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탑 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부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파 1, 작전 구역 도달. 브라보 2, 대형 유지 중. 찰리 3, 모든 시스템 정상. 저는 모래먼지를 가르며 달리는 K2ME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강철의 심장 박동이 제 심장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부대, 여기는 지휘관이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이 강철은 한국의 기술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 전차와 함께 사막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전차를 만든 한국인들의 땀과 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죠. 부대원들의 응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붉은 태양 아래 사우디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K2M이 부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전장을 설계하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K2M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전차가 제 나라를 지킵니다. 제 동료들을 지킵니다. 제 가족을 지킵니다. 한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중동의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사막 저편에서 한 사우디 전차병이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